근데 우리는 이미 항등식이라는 걸 배웠거든? 바로 직전에서 이거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는 나머지의 검산식 있지. 요 자체가 뭐야? 얘가 얘랑 똑같다잖아. 항상. 그지? 예를 들자면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거 무조건 맞는 식이잖아. 그지? 이게 하나의 항등식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항등식에 대해서 정확히 배울 건데, 자, 이 항등식이라는 건 등식의 일종이고, 이 항등식의 반대말로는 너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겠지. 자, 방정식은 너희가 알다시피 그 식을 참이되게 만드는 어떤 x값이 있는 거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은 4인 거고, x가 4일 때만 이 식은 참인 거고, x가 4가 아니면 이 식은 참이 아닌 거지, 거짓인 거지, 그지? 근데 항등식은 x가 뭐가 오던 간에 항상 참인 식이 항등식인 거고,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예로 들었던 요런 식이 있다 치자. 자, 얘가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a는 1이고 b도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이게 아주 가벼운 항등식의 풀이 중에 하나고, 그 이 풀이의 이름을 계수비교법이라고 불러. 한글 그대로 우변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면 그게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하자는 거야. 그래서 1차 항이 똑같아야 되니까 A가 1인 거고, 상수항이 똑같아야 되니까 B가 1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항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좌변 쭉 나열하고 우변 쭉 나열해서 둘이 똑같다라고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이 식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 그 복잡한 것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괄호가 연달아 있는 문제들이야. 예를 들어 자, 이런 식이 있었는데, 뭘로 할까? 이렇게 있는데, 뭐 이따위로 이따 치자. 얘가 항등식이래.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최후의 방법으로는 그냥 이거 다 싹 다 전개해서 둘이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좀 귀찮기도 하고 너희가 딱 바라봤을 때 괄호들이 여러 개가 중첩돼 있다면 이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항등식의 뜻이 뭐야?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무거나를 넣자는 거야. 근데 그 아무거나 중에서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아무거나의 x를 넣자는 거지. 그럼 예를 들자면 0, 1, 2 이런 애들. 왜? 0 넣으면 이만큼이 싹 다 0 되잖아. 1 넣어도 이만큼이 싹 다 0 되지. 얘도 0 되네. 2 넣으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지. 그런 숫자들, 즉 괄호 안들을, 문제에서 주어진 괄호 안을 0 만드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되게 심플해지겠지. 그걸 가지고 남은 미지수를 구해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한글 그대로 어떤 값을,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써.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이거 이름 빈칸 넣어놓고 이거 뭐게라고 물어보진 않으니까.
근데 이름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고, 안 되겠는데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싹 다 전개해서 두 개 계속 비교하는 거야. 그거를 너희가 잘 판단해서 하면 되고, 다음. 앞으로 너희가 항등식이다 라는 말을 볼 텐데, 그 표현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 그 표현법이 거기 책 30페이지에 윗부분에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으면서 네 가지 형태의 표현법이 나올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돼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어떤 x의 값에서도 항상 성립한다. 이딴 말이 있는데 다 그냥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라는 뜻이지.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헷갈려 할 만한 게 2번이나 4번이거든. 임의의 x나 어떤 x.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임의 또는 어떤이라고 하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랜덤이란 뜻이야.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뜻이다. 알았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항등식은 일단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보면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32페이지. 항등식 자체는 하나의 단원으로서 막 큰 비중을 갖고 있진 않아. 항등식을 배우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올 나머지 정리 때문이거든. 자, 32페이지 문제로 보자. 내용은 이게 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등식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 자, 문제 보자. kx-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는 0이라 라는 식이 있었어. 복잡하지? 자, 근데 1번과 2번을 잘 비교해봐. 1번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보이니? 2번은 k에 대한 항등식이래. 보이니?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다른데 1번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리고 2번은 k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이 둘이 뭔 차이냐? 당연히 지금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x에 대한 항등식은 x에다 뭘 넣든 다 된다는 얘기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k에다 뭘 넣든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가 어떻게 갈리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할 일은 x가 있는 애들끼리 묶고 x가 없는 애들끼리 묶는 거야. 이 식을. 다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k가 있는 애들로 묶고 k가 없는 애들로 묶어내면 돼. 일단은. 그러면 왜 이렇게 묶냐? 자, 이 식에서 야, x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식이 같아? 달라지지. 달라지잖아. 근데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된대. 그러면 이 x로 묶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x의 개수가, x에 곱해져 있는 얘가 0이면 x가 뭐와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얘만 남지. 그럼 얘가 0이다만 풀면 되잖아.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을 너희가 찾게 된다면 x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나눠서 얘가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풀면 돼. 같은 이유로 k에 대한 항등식이 왔다. 그러면 k가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k에 곱해진 애가 0이어야 되고 당연히 남은 애도 0이면 되겠지.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요게 항등식 풀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저 식을 첫 번째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자면 x가 있는 항이 지금 k랑 마이너스 a지. x로 묶이고, 다음 나머지 x가 없는 애들이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풀이법은 x의 개수인 k 마이너스 a가 0이고 나머지인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도 0이다. 이렇게 두 개씩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연립하면 되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k 값과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구하면
자, 요거 간단히 가자. 요거 K랑 A랑 같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 A 자리에 K 넣을게. 그럼 K 넣으면 3K-4K-2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네. 그러면 A도 마이너스 2겠지 뭐. 요게 1번 정답. 다음 2번. 자, K에 대한 항등식을 했으니까 이번엔 K로 묶어야겠지. 그럼 K가 있는 애들이 X랑 마이너스 4고 K가 없는 애들이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같은 이유로 X 마이너스 4가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도 0이어야 돼. 풀면 여기서 X가 4네. X가 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돼.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누구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을 보게 된다면 다른 거 다 제끼고 일단 뭐야?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얘가 있는 애랑 없는 애로. 오케이? 요즘만 잘하면 돼. 자, 1-2번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또는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봤다면 지금 요거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얘를 지금 다 풀어냈지?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돼? X가 있는 애들이랑 Y가 있는 애들이랑 아무것도 없는 애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지. X랑 Y에 대한 둘 다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풀게 되겠네. 그래서 안쪽을 채워 넣게 되면 자, X가 있는 애들이 2A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다음 Y가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없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2A-B가 1이다랑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2다라 요 두 가지를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정답이 A는 4, B는 7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자, 그 아랫 문제를 보자 얘들아. 3번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m 플러스 n은 0. 자, 항등식을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는 말을 잘 봐.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가 아니지. 1이 근이래. K가 뭐가 오던 간에 이 방정식의 근은 1이래. 이 얘기잖아. 그럼 얘들아, 방금 전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거 여튼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싹 다 풀어낸다면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가 아닌 거야. 왜?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1이 근이다거든.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근이라는 건,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야? X자리에 오래지.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었어. 됐지? 근데 그 1을 넣은 식이 K가 몇이건 간에 성립한다 이 얘기 아니겠어? 다시 K가 뭐가 오던 간에 X에다가는 1을 넣을 수 있습니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지. 이 식에다가 X에다 1을 넣었어. 근데 그 넣은 식이 K가 몇이건 간에 항상 성립하면 항상 1이 근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1이 근이다를 먼저 처리해야 되지. 순서 이해돼? 지금 두 가지란 말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방정식의 근이 1이다. 그지? 근데 누구를 먼저? 얘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지금 방정식이 근이 1이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얘가 K가 몇이 오건 간에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지. 얘가 아니라.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K에 대한 항등식 처리하면 1 마이너스 M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3M 플러스 N 이렇게 묶일 거고 이제는 하면 되지. 자, 얘가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M은 1이고 M이 1이면 N도 1이네.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잠깐만 이 책에 있나 좀 볼게. 여기는 없네. 자, 보여줄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이런 거야. 지금 이 문제로는 아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어떤 2차 방정식을 준 다음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거는 이따 써놔.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요런 문제가 잘 나오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말은 누가 봐도 K에 대한 항등식 처리를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말은 뭐야? 2차 방정식이 중근에 갖는다. 즉 뭐야?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얘기지. 이 정도는 알잖아. 얘들아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그지?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잖아. 그지? 그럼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 그러면 어떤 2차식이 주어졌을 때 그 2차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에 갖는다의 풀이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2차식이? 아니야. K가 몇이건 간에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이 주어진 2차식에 지금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 이 주어진 2차식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있는 그대로 쓸게. 이게 판별식한 거지 얘들아. 됐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 이 판별식이 0이다잖아 지금. 그치? 이게 0인데 이게 뭐야? K가 몇이건 간에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표현을 보게 된다면 어떤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에 갖는다면 너의 풀이는 어떻게 가야 돼? 판별식이 0이다. 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2차 방정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별식이 0이다라는 요 판별식이 K가 몇이건 간에 0이다잖아. 그러니까 그 판별식은 0이다라는 걔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너희가 할 일은 판별식을 먼저 해서 판별식은 0이다라고 한 다음에 얘를 싹 다 전개해서 얘를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로 나눠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풀어야지. 순서 이해됐지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얘 2차식 자체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푸는 게 아닌 거야. 판별식이 0인데 걔가 K가 몇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니까. 오케이? 이해됐지? 분명 너희 앞으로 몇 번은 볼 거야 이 문제. 그래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33페이지로 갑시다. 자, 여기는 쉬워. 자, 1번 봅시다. 일단 문제. 다음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 그지? 싹 다 나열해서 비교하든가. 아니면
아무수나, 근데 식이 좀 단순해지는 아무수를 대입해서 풀던가. 지금 이 문제는 둘 다 보여주겠네. 1번. 자, x-2 곱하기 ax 플러스 3이 2x제곱 플러스 bxc다.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물론 아무 수나 넣어봐도 답은 나오겠지만 저 정도는 그냥 전개해도 무방하잖아. 그지? 전개해서 비교하자. 자, 얘 전개해주면 ax제곱 플러스 3-2ax 마이너스 6이 됐고 이쪽은 그대로 있겠지. 그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대. 끝. a는 2겠지?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겠네? c는 마이너스 6이겠네. 간단하지, 그지? 그냥 비교하란 얘기야. 다음. 자, 그래서 너희가 전개할 만해. 그럼 전개해서 비교하면 돼. 이게 가장 심플하지. 근데 2번을 보자. a에 x-1, x 플러스 2 플러스 bx x-1 플러스 cx의 x 플러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다.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래, 당연히 이거 전개하고 전개한 다음에 계산해서 비교해도 되겠지. 근데 이 형태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귀찮기도 하고 형태를 봤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괄호들이 여러 개 있다면 이거는 임의의 수를 넣어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하다고.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괄호는 아니지만 요 x도 괄호 취급하는 거야. x-0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을 보고 너희가 마땅히 이 식을 보고 x에다가 1이랑 마이너스 2랑 0 같은 거 넣어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해되나? 자, 그럼 넣어보자. x에다 1을 넣으면 지금 덩어리가 요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다고 쳤을 때 1번과 2번 덩어리가 지워지지. 왜? 얘네 둘은 x-1을 갖고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요거를 누리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 넣는 거야. 그러면 1 넣으면 얘만 남겠네. c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3c가 남을 거고 똑같이 넣어야지. 1 넣으면 마이너스 6 남네. 이해되니?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c 값이 바로 튀어나오지. 같은 이유로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x 플러스 2가 0 되니까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지워지지. 그럼 또 얘만 남네. 자, 그럼 계산하면 b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6b가 되겠고, 자, 얘한테 마이너스 2 넣으면 4랑 6이랑 마이너스 4니까 6 남네. 그래서 b도 가볍게 나오겠네. 같은 방식으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이거랑 이게 지워지지. 왜? x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얘만 남겠네? x에다 0 넣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남을 거고, 얘는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남아서 a가 간단히 나오더라. 그래서 a, b, c 다 구했네. 그래서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전개해서 정리해서 비교하는 것보다 빠르지. 훨씬 수월하잖아. 그래서 너희가 풀 때 전개를 할 만하면 전개해서 푸는 거고, 전개하기가 좀 귀찮아. 근데 집어넣을 수들이 좀 많이 보여. 그러면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다음, 여기서 추가할 게 하나 있는데. 자, 이거를 보고, 이 식을 보고 x에다가 0, 마1, 0과 마2와 1을 넣는다라는 건 눈에 보일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너희가 문제를 봤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거라자.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 2가 돼. 뭐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x가 없어. 그러면 0되는 x값을 넣을 수 있는 게 1이랑 마이너스 2밖에 없지. 지금 3개를 넣었더니 3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즉 나는 3번을 넣어야 되는데 0되는 x값으로 보이는 게 2개밖에 없어. 뭐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모자라잖아. 난 3번 넣어야 되는데 0되는 x값이 2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니? 집어넣을 게 모자랄 수도 있잖아. 0되는 지금 딱 이 식을 보고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얘가 0되는 1이랑 얘네들이 0되는 마이너스 2밖에 없지. 근데 그것만 넣었어. 일단 넣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모자라서 넣을 게. 그럴 때. 자, 봐봐. 얘들아, 아까 문제로 봤을 때 이 3개는 최선의 넣을 값이지. 제일 베스트. 왜? 얘네들을 넣으면 식이 싹싹 사라지니까. 근데 지금 요렇게 문제를 바꾸면 최선의 가지수가 2가지밖에 없지. 야, 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차선으로 가면 되지.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배럴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0 되는 건 없지만 그거랑 비스무리하게 나올 수 있는 수는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0 같은 거. 여기다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해서 100이나 1000 이런 거 넣을 미친놈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수는 넣을 수 있잖아. 0은 안 되겠지만 작은 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0도 있을 거고, 그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 최선에 있는 수들에서 풀마 1 정도만 벗어난 애들. 그럼 걔네들은 0은 안 되겠지만 숫자는 단순해지겠지. 식은 단순해지겠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항등식을 풀 때 당연히 최선을 찾는 건 맞지. 당연한 얘기지. 근데 최선의 값으로 했을 때 해결이 안 됐다면 그 다음으로 너희가 고려해볼 만한 수는 택도 없는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 얘네들이랑 옆에 있는 비스무리한 수들을 넣으면 된다고. 알겠지? 모자란다면. 알겠지? 얘네들로 넣을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서 2개 넣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차선책을 넣는 거야. 비스무리한 수. 그러니까 뭐 여기서 따지자면 뭐 2나 뭐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런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2-1번에) 2번만 해보자. 얘들아 어렵지 않게 나오지? 정답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1. 괜찮나? 자, 됐으면 자, 얘가 지금 자잘한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지금부터 할게 애지간하면 너희 학교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 맨 밑에 2-3번을 봅시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문제를 떠나서 설명 좀 해볼게. 자, 지금 3번 문제에 있는 거를 내가 그냥 점점점으로 생략된 것까지 그냥 다 써서 자, 보자. 얘들아, 이 x에 대한 2차식을 세제곱하면 6차까지 올라가겠지. 이거는 예상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6차까지 올라간 항들을 쭈루룩 다 썼어.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오케이? 쭉 썼어. 야, 근데 우리 이거 전개할 줄 모르잖아. 그리고 전개하기도 싫어.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상수항은 A0겠지. 1창의 개수는 A1일 거고 2창의 개수는 A2일 거고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거야. 지금 얘네들을 일일이 하나씩 구할 일은 없어. 일단. 근데 얘네들을 항등식의 개념으로 조금 이쁘장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필요한 것만큼을. 봐봐. 너희가 알고 있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x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있다 치자. 그럼 너희는 요거를 알잖아. 이거지? 그럼 얘도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또는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 공식, 그지? 얘를 전개하면 얘래 또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래잖아.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같은 식 아니야?
그치?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공식들 전부 다 뭐야? 항등식이야. 똑같잖아. 똑같은 식이잖아.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봐봐. x에다가 0을 넣어볼게. x에다 0을 넣으면 여기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지. 9 어딨어? 여기 있잖아. 이런 거거든? 이런 거를 여기서 이용할 거야. 지금 얘는 그냥 전개라니까 당연히 답이 나오겠지. 근데 잘 봐. 여기서 어떤 얘도 이제 항등식이라는 건 이해됐지. 그냥 얘를 전개한 식이니까. 몇인지는 몰라도 여튼 전개한 식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항등식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건데 그 아무거나 중에 좀 의미 있는 애들을 넣어볼 거야. 첫 번째, x에다가 일단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순서대로 너희가 그냥 그대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해야 돼. 첫 번째로 할게 x에다 0 넣는 거야. x에다 0을 넣으면 무슨 효과를 누릴 수 있냐면 x가 붙어있는 모든 애들은 다 사라져. 그러면 넣으면 이쪽은 3의 세제곱만 남겠지. 여기는 a0만 남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실제로 전개하지 않고도 뭘 알 수 있어? 아, 얘 전개식에서 상수항인 a0는 27이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이해돼서? 지금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전개하기 싫으니까. 두 번째, 항등식을 알고 있으니까. 항등식의 뜻은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너희가 이런 형태의 문제, 어떤 복잡한 식을 전개했을 때 얘네들이다 라는 걸 본다면 너희는 기계적으로 몇 개의 수를 넣어봐야 돼. 근데 그 넣는 수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첫 번째 0을 넣는 이유가 뭐라고? x가 붙어있는 애들을 다 지워야 되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넣을 수는 1이야. 자, 1을 넣으면 무슨 효과가 나오나? 자, x에다 1을 넣어봐, 얘들아. 1 넣으면 x건 x제곱이건 세제곱이건 네제곱이건 다섯제곱이건 여섯제곱이건 전부 다 1이지. 그러면 야, 얘 곱하기 1이나 얘 곱하기 1이나 얘 곱하기 1이나 어차피 1은 생략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x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x를 무시해도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자, 1 넣으면 이쪽은 4의 세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뭐만 남아? 개수들만 쭈르륵 남아. 왜? x가 1이니까. 생략했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전개를 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 전개식의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총합을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랑은 좀 다르게 여기서 우리가 최초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너희가 문제에서 이런 말을 가끔씩 보게 될 거야. 상수항을 포함한 지금 하는 김에 다 할 거야.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 앞으로 너희가 문제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본다면 너희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 왜? 이렇게 되거든. 이래서 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뭐 졸라 복잡한 식 아무거나 써보자. 뭐 이따위가 있다 쳐. 야, 전개할 수 있냐? 못하지. 이걸 어떻게 전개해? 근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얘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러면 그 문제는 너희한테 야 씨발 이거 5번 곱해서 다 전개한 다음에 이거 다 정리해서 개수 다 더해봐 라고 시킨 게 아니라 이거를 알고 있다면 뭐야?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 막 존나 많겠지. 그 항에서 x에다 1을 넣으면 뒤에 붙어있는 이거 20차 붙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x에다 1을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사라지잖아, x들은. 전부 다 생략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x에다 1을 넣어버리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의 5제곱만 남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20차의 개수인 A20이 있을 거고 19항, 18 쭉 해서 상수항까지 있겠지. x에다 이 식에다가 x에다 1을 넣으면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잖아. 그게 뭐야? 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하는 미친 짓을 안 해도 x에다 1을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문제를 봤을 때 이런 표현을 가끔가다 한 번씩 볼 거야. 어떤 복잡한 식 줘놓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개를 해봐 미친놈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 넣어서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알아먹어야 된다고. 알겠지? 지금 이거 하는 김에 똑같은 거니까 이거까지 간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자, 다음 세 번째 할 일. 자, 얘들아, 지금 얘랑 그냥 무턱대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 보면 x에다 0이랑 1 넣자가 아니야. 이유를 알고 있어야 너희가 응용을 할 수 있어. 이따 왜 그런지도 보여줄게. x에다 0 넣는 이유가 뭐야? 상수항만 남으니까. 1 넣는 이유가 뭐야? 개수만 남으니까. x가 생략되니까. 그치? 세 번째로 할 일이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얘한테는 마이너스 1 넣으면 2에다가 1 더하고 3 더하니까 6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써보면 알아. 어떻게 되냐면 x가 홀수 차수인 애들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지. 짝수 차수인 애들은 마이너스 1 넣어봤자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풀마가 왔다 갔다 거리게 돼. 왜? 홀수 차수랑 짝수 차수는 계속 왔다 갔다 거릴 테니까. 이해됐나? 그러면 이 짓을 왜 하냐? 얘네 둘을 합칠 수가 있거든. 자, 2번까지는 넣는 이유가 명확한데 3번은 단독으로는 딱히 의미가 없어. 하지만 2번이랑 3번을 합치게 되면 3번을 하는 이유가 생겨. 왜?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면 첫 번째, 더해보자. 두 식을 더하면 4의 세제곱 더하기 6의 세제곱은 뭐만 남냐? 짝수, 차수의 개수만 남지. 이래서 홀수, 차수의 개수는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지워질 거 아니냐. 그래서 2배의 A0, A2, A4, A6만 남겠지. 얘네들만 따로 구할 수 있다고. 반대로 두 식을 뺀다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 이번에 거꾸로 홀수 차수만 남지. 왜? 똑같은 걸 빼버리니까 똑같은 게 지워지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너희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면 요 세 가지는 무조건 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1 집어넣은 거에서 그냥 답은 얘다라고 하는 거고, 짝수, 차수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얘네까지 한 다음에 둘을 더해서 얘를 구하는 거고, 홀수, 차수의 개수만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얘네 둘을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1, 2, 3번까지는 무조건 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얘네들을 더하든가 빼든가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거 잘 봐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있는데
A2, A4, A6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얘랑 비슷한데 뭐가 달라? 이 새끼가 없잖아. 근데 얘는 여기서 단독으로 구해냈잖아. 이해돼서? 그러니까 너희는 일단 2번과 1번, 2번, 3번을 한 뒤에 그래서 둘을 더해서 얘네들의 값을 쭉 구해낸 다음에 거기에서 얘에 해당되는 여기서 구한 얘에 해당되는 것만을 제거해서 얘만 구하면 되겠지. 내 말 이해됐나?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 뭘 물어볼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됐나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지금 요 1, 2, 3번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돼. 자 똑같은 문제인데 얘를 전개했을 때의 모양을 좀 그지같이 줄 수도 있어. 야 이렇게 줘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여튼간에 이거 정리하면 6차씩 나오겠지 뭐. 차이 이해되냐? 이해되지 얘들아? 보이지? 자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첫 번째 지금 이거랑 순서 맞추자. 첫 번째로 넣어야 되는 x값은 몇이야? 0이야? 1이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 이유를 알면 돼. 내가 아까 말한 이유 이해됐어? 이거를 기계처럼 0, 1, 마일을 넣는 게 아니라고. 그 효과를 너희가 생각하면 이렇게 문제를 조금 틀어도 너희가 적응이 되는 거야. 왜 첫 번째로 1 넣었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이해됐어? 두 번째로는 뭐 넣어야 돼? 2. 2 넣는 거 이해돼 얘들아? 지금 얘랑 똑같은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라면 x에다 2 넣는 게 맞지 얘들아? 이래서 마지막에 뭐 넣어야 돼? 0. 저기에서 세 번째 효과를 똑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0 넣어야 맞지? 내 말 이해돼? 이해되냐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괄호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건 이렇게 괄호로 그지같이 나오건 너희는 이제 왜 얘네들을 넣는지만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가 숫자가 뭐가 나오든 간에 아무 상관없지. 야 여기가 5로 바뀌었어. 그럼 x에다가 뭐뭐 넣어야 돼? 첫 번째 5, 두 번째 6, 세 번째 4. 이해됐어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45페이지. 얘들아, 지금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면 너희 4월이나 5월에 볼 중간고사 한 문제 지금 알고 가는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자, 45페이지. 자, 여기도 뭐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빠르게 가보자. 자, x세제곱 ax제곱 bx 3이 있었는데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대. 몫은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몫이라고 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래. 자,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요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더 정확하게 배울 텐데 일단 원래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웠을 때 이거의 풀이는 이렇게 배웠어. 얘를 넘겨서 그 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배웠는데 그 문제와 좀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너희가 그게 보이는 눈이 생기면 돼. 그렇게 푼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그 문제랑 이 문제랑 차이점을 그때 그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차이점이 하필이면 그 식을 나누는 게 얘라는 게 차이점이야. 왜?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얘를 0 만드는 x값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나누는 식이 만약에
이따위야. 그러면 얘는 우리 전에 배웠던 그냥 나눗셈 하듯이 얘 넘긴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나 이렇게 풀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얘를 0 만든 x값이 떡하니 보이지 않니? 그러면 얘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더 쉬운 방법으로. 오케이? 차이점이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웠을 때 그때 상황에 맞는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0 되는 x값이 없어. 안 보여.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러면 쌩으로 나눠야 돼.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얘가 0 되는 x값이 있잖아. 그러면 좀 쉽게 풀자고. 항등식을 이용해서. 왜? 검산식이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자, 그럼 다시 써볼게. 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었대. 자,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지? 수리가 똑같은 식을 했으니까, 그지? 근데 뭐라고, 얘들아? 항등식의 풀이에서 괄호가 보이면 넣어보라고. 수치대입법 기억남? 있잖아. 넣자. 뭐 넣어야 돼? 당연히 1이랑 말 넣어야 되지. 넣어보자. 자,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야, 여기가 싹 사라지지. 그럼 얘도 곱하기니까 이만큼이 다 사라지지. 그럼 여기만 남았네. 1 넣으면 1이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오지.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똑같이 이만큼 싹 사라지고 남은 것만 계산해주면 9가 돼서 A 마이너스 B는 7이다 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연립하면 A, B가 아주 쉽게 나오지. 이게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편한 방법이야. 다시 말하지만 자, 너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오히려 놓치면 안 되는 거 지금은 이걸 배웠으니까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너희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짓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왜? 이게 편하거든. 근데 뭐라고? 이 새끼가 0 되는 x값이 안 보이는 애라면 못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원래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거 넘겨서 그냥 쌩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어. 0 되는 x값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얘가 0이 되는 x값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얘들아 qx를 죽어다 깨나도 모르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얘가 0 되니까 얘를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 몰라도 되잖아. 근데 얘가 0이 안 되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넣으라고 했잖아. 근데 얘한테서는 그게 불가능해. 왜? 이 새끼를 모르잖아. 얘가 조금이라도 남는 순간 얘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얘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0이 돼야 돼. 그게 안 된다면 못 써. 알겠지? 이해됐니? 이거 얘들아? 오케이.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이게 편하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려고 해. 그래,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맞지. 근데 못 푸는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고. 왜? 걔는 그냥 나눠야 돼. 알겠지? 그거를 생각해야 돼. 자, 다음 2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없대.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요것도 좀 개념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자, 내가 아까 말한 그 말에 해당되는 문제지. 보이냐?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잘 들어도 그러면 얘가 0 되는 x값이 없으니까 얘를 얘로 나누는 수밖에 없지. 원래는. 그치? 나눌 수밖에 없어. 대입할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야. 요게 지금 여기에서 푸는 게 앞으로 너희가 풀 어려운 문제에서 요런 거를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보게 되거든. 사실 요거 솔직히 말해서 다 풀어.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못 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오히려 이게 그냥 더 생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더 낮은 단계인 것 같잖아. 근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서는 요런 걸 이용해. 잘 들어? 자,
원래는 얘를 얘로 그냥 나눠서 A랑 B를 구하는 것도 맞지. 근데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왜냐? 이 QX를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거든. 생각해봐, 얘들아. 얘랑 얘랑 곱해서 X 세제곱이 나와야 된대. 그럼 이 QX는 몇 차겠니? 1차겠지. 그리고 그 1차 항의 개수는 뭐겠니? 1이겠지.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얘가 1차식이고 X의 개수가 1인 거니까 나 모르는 거 상수항만 모르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까지 요 과정. 딱 여기까지. 이 짓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잘하냐 못하냐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이 단원에서. 이 몫을, 원래는 몫에 관심이 없어. 나머지 정리도 뒤에 배우면 알겠지만 몫에는 원래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몫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 이해됐니, 얘들아? 원래는 관심이 없었던 몫을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되잖아. 굳이 어렵게 미지수가 2개짜리 애를 얘로 나누는 것보단 얘를 구체화시켜서 그냥 얘를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항등식에서 너 이거 지금 배워서 알겠지만 항등식의 풀이는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법이 있었고, 지금까지 해온 결과물 상으로는 얘들아, 개수 비교법은 되게 단순한 문제들만 쓰는 거고,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조금 더 고등한 거 같고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 같아 보이잖아. 왜? 굳이 미련하게 전개 안 하고도 어떤 특정한 값을 몇 개만 딱 넣어보면 답이 뚝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방법을 해서 오히려 수치 대입법이 아닌 개수 비교법을 쓸 때도 있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났지, 얘들아? 이거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끝이야. 전개해볼까? x 세제곱 플러스 c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3c 플러스 4의 x 플러스 4c지. 됐나? 얘랑 똑같아야 돼. x 세제곱 똑같고, a랑 c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고, 7이랑 3c 플러스 4랑 같아야 되고, b랑 4c랑 같아야 돼. 괜찮나? 그러면 여기서 c가 나오네? c가 1이네? 그럼 c가 1이니까 a는 4네? c가 1이니까 b는 4네. 끝! a, b 나왔네.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한 게 다 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했을 때 정리 한 번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 식끼리 나눗셈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게 그냥 나누는 거야. 그치? 그냥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첫 번째로 했던 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었어. 맞나? 자, 이 조립제법은 할 수 있는 게 특정이 돼. 언제나 할 수 있어? 항상 할 수 있는 건 알잖아. 뭐 해야 돼? 1차 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 그치? 그럼 1차 식이 아니면 조립제법 못 써. 물론 그 식이, 나누는 식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면 얘도 조립제법 할 수 있지. 왜? 1차 식 2번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런 형태가 안 나오는 이렇게 생긴 애라면 조립제법 못 쓰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됐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그 나눗셈 자체의 식이 뭐라고? 항등식이잖니. 그래서 그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 항등식의 풀이법인 두 가지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을 이용한다. 왜? 나눗셈이 하나의 항등식 꼴이니까. 그지? 이해되니?
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인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새끼는 제일 미련한 방법 같고 무식한 방법 같고 가면 갈수록 되게 스마트하고 깔끔하고 멋있는 방법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서는 방금 너희가 봤다시피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이렇게 해야 오히려 더 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미련하게 느껴지는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역으로 어려운 문제, 그래,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책에서 일반적인 문제들은 얘네들이 더 중요한 유형이다라고 배울 거야, 당연히. 왜냐하면 얘네들은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푸는 거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역으로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는 방법들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꼭 지금 내가 말하는 이유가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너희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런 책을 풀면 당연히 이런 거에 더 힘을 줄 거야. 얘네들이 특이한 거고 너희가 새로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을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둬.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거든. 왜냐면 어려운 문제에서는 너희가 이런 걸 배우잖아.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풀면 얘네들에 맞춰서 문제를 보게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가 무조건 언젠가 한 번은 막힐 거야. 왜?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뭔가 안 되거든. 나머지 정리를 배우면 어떤 식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때 나머지를 구해야 돼. 근데 얘가 0 되는 x값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바로 나옵니다 라고 배우거든.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새끼가 0 되는 x값이 없어. 그러면 씨발 이거 어떡하지? 나 독서수 배웠으니까 i 집어넣을까? 이런 미친 짓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뭐야? 나머지는 어떻게 써야 되지?가 아니라 이런 거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됐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서 여기로 갈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어쩌다 보니까 35페이지를 했으면 좋았는데 못했고, 요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형태니까 요거는 가볍게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오늘은 34페이지까지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쌤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조립제법과 항등식 여기 직전까지만 문제 풀면 되고, 뭐 숙제는 그리 많지 않겠네. 대신에 숙제는 많지 않지만 오늘 배운 내용 되게 중요한 거고 딱 틀이 되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연습 잘 해보고. 알겠지? 센으로 페이지 말해줄까? 센으로는 지금 배운 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20번까지야. 1번부터 20번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풀어보면서 잘 연습해보고, 특히나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문제랑 연관이 깊은 거는 일단 당장은 유형 4번이겠지.